자,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원래 김종민입니다. 내일 모셔야 되는데 사안이라 오늘 일찍 좀 미리 하루 당겨서 모셨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이게 징계가 내려진 것 자체가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징계 사유가 4가지가 인정이 됐는데 네, 사실 징계 사유도 사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총장 이후에 네, 검찰총장의 이 검찰 지휘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되새겨보고 네, 검찰총장 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검찰총장, 예, 예, 말씀하세요. 검찰총장이 예, 저는 원칙적으로 이 검사의 권한이라는 게 막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음흠. 이 검사의 권한을 절제하는데 지휘권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시기에 예, 이 검찰총장직이 음. 이 검찰권을 극대화하는데 예, 주로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이런 지금 이 징계 사유가 됐던 이런 문제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검찰의 이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권성동 의원은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이제 미리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반정을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얘기고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하게 절차와 어떤 원칙 규정에 따라서 네. 진행해라. 그런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시고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네. 그동안에 법무부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안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용구 차관이 예. 이제 그 직무대리를 맡아서 이 징계위원회를 추미애 장관 의도대로 끌고 갈 거다. 혹은 청와대 의도대로 끌고 갈 거다. 뭐 이렇게 다 예상을 하거나 공격을 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절차에 대한 그런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징계위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예. 토론하고 판단하는 그런 징계위가 됐던 걸로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애당초 해임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정직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결과도 정직으로 나온 거 아니냐. 결국 이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요.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임도 얘기하고 정직도 얘기하고 견책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똑같은 걸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징계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이 징계위원회가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해임 사유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게 과연 이제 해임까지 갈지에 대한 판단들을 끝까지 했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검사들의 내부 분위기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아마 가만히 됐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이지 이게 무슨 누가 이걸 정해놓고 그런 이제 그런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구성원들 자체가 징계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누구 오다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하니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예. 저는 지금 검찰이 예. 어떤 시기보다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쟁점이 되고 계속 1년 내내 뉴스에 지금 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검찰권 행사를 적절하게 안 했다. 검찰권 행사의 원칙이 지금 원칙에서 지금 이탈해 있다. 그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검찰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계속 문제에 초점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건 검찰권의 과잉 행사에 생긴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징계 사유에 대한 뭐 평가도 평가지만 징계를 계기로 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검찰권 행사가 과연 이게 이 검찰에 대한 그 어떤 방향 이게 맞는 건지 네. 정말 권력의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는 징계고 윤석열 총장이 또 본인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몫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그런 이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저희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보다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예. 이걸 가지고 뭐 추미애 장관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듯이 네. 또 뭔가 이게 자기한테 뭐 부당한 어떤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이 전체적인 검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또 검찰의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이제 벌써부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그대로 놔두고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뭐 그러니까 그 언론 사주를 만난 것 등등은 그냥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내렸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불문에 붙인다는 것은 보통 이제 이게 징계 사유로 인정은 되지만 네. 이제 징계 결정까지 가기에는 네. 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사유가 약하다 뭐 네. 이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확한 뭐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일단 뭐 징계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이제 그 만남의 정황이 예. 만난 거는 좀 부적절하긴 했으나 예. 만남의 정황이나 사건의 내용 뭐 이런 것들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관련된 청탁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은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뭐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수사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그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사가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를 할지는 뭐 일단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특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예.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예. 수사가 시작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구성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제 실무 구성을 예. 해야 되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검찰 수사가 뭐 미진하다든가 예. 아니면 검찰 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예. 그럼 이제 그동안에 그 대처했었던 그 법적인 절차가 예. 이제 특검을 검토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공수처가 그 발족이 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뒤에 판단할 문제 같아요. 이른바 이제 판사사찰 문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불거져 가지고 서울 고등검찰청에 지금 일단 배당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여기서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본다면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을? 그게 이제 통상적인 우리 절차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되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네.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면 예. 특검을 하도록 상설특검법이 제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 나중에 이제 뭐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지금 어떻게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정직 징계는 이제 그 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 체제를 일단 계속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할 텐데 네. 뭐 이제 지금 현재 체제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시겠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뭐 이제 인사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뭐 제가 당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네. 지금 전체 검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게 좋을지 그거는 이제 뭐 아마 지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했어야 될 일이고요. 예. 저는 이제
사과의 내용도 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사과라고 하는 게 좀 저는 문제 같아요. 왜요? 당 전체가 네. 같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의원님들은 이거를 왜 사과를 왜 하느냐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내부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그 위에서 예.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 예. 단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과가 단순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전체 당과 의원들이 예. 정말 국민들한테 그 신뢰받는 계기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의원님 연결한 김에 어제 저희가 그 방송에서 이제 JB 타임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그 경선 관련 규정이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밀실공천이 내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당법으로 당내 경선이 아니고 예. 당내 비례대표 그 공천 절차. 그러니까요. 바로 그 문제요. 예. 이걸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삭제한 거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 예, 그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우리 그 행안위 관련된 법을 다루는 행안위의 간사 이해식 의원이 그렇게 찬성 발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법에서 바로 발의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거법에 담겨있던 그 조항이 정당법으로 옮겨가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걸 동시에 작업을 안 했어요? 왜? 그 작업이 논의가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이 정당법 이전 절차는 조금 이제 그 추후에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예, 소위 위원들은 지금 있는 선거법 관련된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개정을 이제 우선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정당법으로 담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정개특위 때 이 조항을 넣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항이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걸로 보이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바로 정당법 개정 절차를 바로 이어서 하겠다 약속을 받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예, 저도 하는데 좀 효율적인 거는 우리 이 소관 상임위가 행자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자위 위원이 이제 발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저나 뭐 여기 이제 그 관심 있는 의원들 공동 발의로 이렇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